자,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요. 잘 보세요, 이거. 싸고 괜찮네 하고 집 샀는데 불법 건축물 강제 이사. 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다세대주택을 다른 층과 비교해서 유난히 집값이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신축 다세대주택 2층을 분양받아 2년째 살았는데 구청에서 자신의 집을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집이 아니라 가게나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사를 옮기지 않으면 매년 강제이행금을 200만원 내야 될 처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구청 담당자 얘기로는 뭐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제 서울의 용산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열풍을 한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집당 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야지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5가구가 사는 집이면 주차 공간이 5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허가가 나는데 이 집을 갖다가 같은 공간 안에다가 여러 집을 넣고 싶으니까 쪼개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을 허가를 낼 때 집으로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런 용도로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크더라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분을 완화해서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5채를 하면 5대 주차를 넣어야 되는데 1층에 5대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로 이렇게 놓게 되면 주차가 뭐 3대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주차를 완화해서 하게끔 하려고 이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집을 지어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준공단 이후에다가 집을 칸막이 치고 해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칸막이 치고 해서 집처럼 꾸민 다음에 집인 척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가를 내줄 때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막상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집으로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집으로 잘 사용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로 허가 내준 건데 왜 집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허가를 냈던 사람은 허가를 냈던 사람이고 지금 소유한 사람한테 이제 여기는 원래 집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된다니까 여기는 다시 사무실로 원상복구하세요 이렇게 통보를 해요. 보내면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살고 있었는데 이걸 뭐 원상복구할 수 없잖아요. 저는 집인 줄 알고 지금 꾸며놓고 살고 있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 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뭘 하냐면 아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 집으로 사무실로 다시 용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벌금을 내세요. 그래서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를 해요. 이게 한 번 부과하고 끝인 게 아니라요.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매년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래서 이게 월세도 아니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요. 이 이행강제금은 지자체마다 정해진 면적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이게 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나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요. 그래서 주의를 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다른 층에 비해서 덜컥 유난히 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자, 이 주택 매매를 할 때 뭐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보통 매매를 하시잖아요.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안 끼고 매매를 하시면 분양을 받거나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설명을 못 들으실 수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서 이게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등기부 등본을 떼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주거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주택 매년 공동주택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이거든요. 국토부에서 매년 이렇게 당신의 집값은 국토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당신의 집값 왜냐하면 이게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매년 6월 1일인가 공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주소 몇 동 몇 호를 찍어서 나오면 주택인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되지가 않아요. 일부러 구청에 전화해서 기준 시가가 얼마입니까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가액 확인할 수 있는 거면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차해서 확인을 하셔서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이런 피해는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팁이기도 해서 사실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여기서 기사에서 본 기획부동산 말 그대로 아예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나 또는 뭐 알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외부 업무도 있고 그래서 뉴스를 조금 늦은 시간에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TV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